안녕하세요. 월간 탁소장의 탁지원 소장,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설 명절 전에 이렇게 새해 인사를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새해 늘 강건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마지 않습니다. 자, 오늘 녹화하는 기점으로 해서 드디어 200명대로 떨어지긴 했는데 원래 이 지긋지긋한 영적 바이러스, 육적 바이러스 모든 것들이 다 종식될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더 힘차게 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4가지 뉴스를 소개할까 하는데 보시다시피 옆에 분이 비어져 있습니다. 보고 싶은 우리 조민기 차장님을 우리 구독자께서는 열렬히 원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조 차장께서 꽤나 겸손한 양반이어서 월간 탁소장이니까 저 혼자 원샷으로 잡혀줘야 된다라고 해서 좀 요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만 좀 읽어드리고 제가 코멘 달고 마지막 뉴스는 우리 조 차장을 깜짝 좀 등장시켜야 될 것이 워낙 수고한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롭게 조금 바뀌어진 것 여러분들 적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월간 탁소장 4가지 뉴스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 666인가? 예,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음성만 나가니까 또 새롭긴 한데 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구독자들께서 저보다 우리 조 차장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 같은데 자, 목소리라도 그래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 계속해 소개해 주시죠. 예, 첫 번째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염병에 관심을 둔 빌 게이츠를 필두로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 666이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짐승의 표를 바코드, 베리치, 백신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상주 인터코 본부장 최바울 선교사인데요. BTJ 열방센터에서 개최한 집회를 통해 최바울은 코로나는 빌 게이츠의 프로젝트이며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보의 확산이 빨라지는 때 거짓과 진실에 대한 분별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요 음모론에 대해서는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뉴에이지 등 해서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것들인데 또 설마 인터콥과 맞물려서 음모론이 확산되어질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빌 게이츠도 인터뷰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런 음모론이 시작되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당황함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탁지일 목사님이 현대종교TV에서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터컵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빠르게 이 홈페이지 모바일 통해서 저희가 소식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TV도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되겠지만 팟빵 또 홈페이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함께 진행하는 것들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와 맞물려 가짜 뉴스, 음모론이 확산되어주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이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상 제가 빠지지 않고 전하는 말씀이 있지요. 어떤 것이든 이제는 유튜브까지도 가짜 뉴스가 참 많아지고 확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차단 그리고 정확한 사실에 기반되어진 정보들을 공유하지 않고서는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짓된 정보로만 끝나면 모르겠지만 그 정보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실행과 행동으로 옮겨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세상 뉴스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인터콥 또 코로나 관련되어진 음모론 가짜 뉴스에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터콥의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IM 선교회까지 해서 우리가 참 부끄러운 것이 많지만 이 문제들을 잘 풀고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하면서 세상에 비친 마음 이제 앞으로 몇 배 이상 갚아내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2023년 정명석의 사명은 끝나는가? JMS 정명석 씨에 대한 소식입니다. JMS 기독교복음 선교회 정명석은 2023년을 사명이 끝나는 해라고 말했습니다. 정명석이 세운 계산법을 통해서 2023년을 복음을 매듭짓는 횟수, 즉 세계적 차원의 영적 부활의 역사의 장이 마무리되고 완성되는 해라고 임의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정명석 씨는 성폭행 혐의로 10년 수감생활을 마치고 다시 JMS에서 활동 중이지만 2023년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와 탈퇴자는 2023년 관련 교리가 변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JMS가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이라는 족쇄를 어떻게 풀어낼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예, 정명석 씨는 2023년이 참 늦게 오겠다 싶어서 이 이야기를 전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불과 내후년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이때 정말 이 사명을 끝내야 될까라고 하는 고심한 흔적들이 참 많은 교리의 변개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요즘에 이런 반구 말하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JMS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행보를 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되는 것, 바로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정통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단 사이비는 말씀을 자의적, 문자적, 자기 멋대로 유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신천지는 14만 4천이 넘어서니까 뭐 시험을 봐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고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명이 넘어서자 이 사람들의 주장은 1억 8천만 명으로 그 교리를 변개했습니다. 그래서 1억 8천만은 또 어디에서 나오는 숫자인가 그랬더니 전 세계 인구를 60억이라고 쳤을 때 바닷물의 3%의 수금이 바닷물을 짜게 하고 정화하는 것처럼 60억의 3%가 1억 8천만 명이라고,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는 숫자라고 14만 4천에서 1억 8천으로 갔고요. 또 1988년 종말 온다 했다가 99년, 2012년 이렇게 이단들은 모든 교리가 분리할 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또 그 상황에 직면하면 또 바꾸고 하는 것이 바로 거짓과 참의 차이, 정통과 이단 사이비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JMS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2023년도까지 어떻게 교리를 변개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이들이 꼼수를 쓸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새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새내기들을 미혹 포교하는 이들 중에는 JMS가 많기 때문에 이 JMS는 특별히 새 학기 새내기들 신입생들로 안아주면서 돌봐주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네요. 하나님의 교회 건축 불허가 처분받았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내용 소개해 주시죠. 예, 하나님의 교회가 지난해 12월 경기도 하남시 가밀지구 내 종교 5블럭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1만 896명이 반대 서명에 나서는 등 거센 반발을 했습니다. 이에 하남시는 건축 허가 신청과 집단 민원을 검토하여 건축법 제1조의 공공복리의 증진에 위배된다고 보고 하나님의 교회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단을 향한 적극적인 대처에 사이비 종교의 존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불허가가 됐는데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니 끝까지 지켜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이단이라고도 하는데 국내에서는 교회당을 계속해서 개축 건축하고 또 우리 교회당을 비싼 가격으로 사들여서 당신들의 교회로 탈바꿈 시켜놓고 해외에서는 또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미혹하는 유명 이단이지요. 근데 전국 각처에서 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불허가 받은 곳들도 있지만 또 건축이 허가받았던 적도 있어서 참 도시마다 그 양상이 조금 다른 중에 우리 경기 하남 쪽에 있는 우리 주민들께서 또 열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잘 버티고 막아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의 행보에 대해서, 다음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보고 또 뉴스 전해드리겠지만 좋은 소식 있어졌으면 참 좋겠고요. 각 지역마다 우리 주민들을 포함하여 특별히 교회가 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앞에 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영등포의 물레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단 단체 하나가 세워지기로 했는데 그 이단 단체에 세워지는 것을 물레동 주민협의회에서 잘 막아냈던 뉴스를 현대정보를 통해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민협의회 회장님을 저희가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과 마지막으로 혹시 아쉽거나 힘들었던 답답했던 일들이 있냐라고 했더니 그분 하셨던 말씀이 저 현대종교 직원들에게 커다란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바로 모든 주민들이 함께 힘을 써서 이 지역을 지켜내기 위해 열심을 다했는데 물레동에 있는 한 교회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싸워준 교회는 없었다라고 할 때 저희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 가진 지가 시간이 꽤 됐네요. 자, 이제는 모든 지역에서 주민들도 들고 일어나 열심을 다하는데 우리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절망해 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함께 좀 하나 돼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이 지구 속한 우리 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대신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아프리카의 이단 현황. 자, 아프리카 가보셨습니까? 저는 웬만한 나라는 가봤는데 아프리카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이 볼모진 아프리카 이단들이 가장 활동하고 싶은 나라로 꼽는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인데 우리나라 이단들의 상당수가 진출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포함하여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의 이단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했더니 우리 조 차장께서 또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귀한 저희들이 기사화했던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내용 잠깐 소개해 주시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단은 그동안 교육 및 의료봉사를 미끼로 아프리카 대륙에 접근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활동에 주춤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프리카 국영방송에까지 접근해서 설교 등을 송출하면서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한인 선교사분은요, 아프리카 특성상 외부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단이 쉽게 미혹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에 바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고요. 해외 선교에도 이단 대처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선교에도 이단 문제가 병행되는 고민, 기도가 없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예, 탁지일 목사님이 자주 해주셨던 말씀인데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까지, 남미까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단들은 예외를 두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넓게, 깊게, 높게 이단 대처의 지경을 좀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히고 높이고 깊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프리카 이단 현황에 대해서 오랜 기간 취재를 했고요. 요즘에 팟빵들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자화자찬을 병행하고 있는 우리 조민기 차장. 오늘 제가 갑자기 초청한다고 해서 제대로 옷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조 차장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개합니다. 보시죠. 예. 오늘 깜짝 놀랐죠? 이제 자기는 빠질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 조 차장이 준비해 놓은 건데 이거는 PPL은 아닌 것 같은데. 예, PPL 요청한다고요? 예, 자, 아프리카 이단 현황 한번 그 내용 조금 굵고 짧게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은 이단들이 아프리카 땅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아프리카 땅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프리카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난민들이 많이 모여 있고 어려운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는 나라이더라고요. 대륙이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했을 때 그 봉사활동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효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미지 개선을 하는데 아프리카 땅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본인들의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바라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프리카 땅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 봤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좀 친근하고 친절하게 맞이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예,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기독교인분들이 있으세요. 아프리카 기독교인분들은 어쨌거나 한국교에서 이단으로 되었던 그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한 기독교이고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일단 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아프리카 대륙의 특성상 되게 뭐 건물이 큰 교회, 재정이 좀 약간 넉넉한 교회, 그런 교회가 다가올 때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단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제 이단들은 이제 물질적인 지원으로 그리고 의료 혜택을 좀 제공을 하면서 이제 복지를 제공해 주니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국가의 수장들이 쉽게 만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상당수의 나라에는 한국의 이단들이 진출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구원파부터 여러 이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형국이고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나라가 또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한 나라가 이렇게 좀 독특했다 이렇다기보다는 공통적으로. 예, 웬만한 이단들이 웬만한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침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한 번 갔다가 오면 비행기 값도 많이 드니까 간 김에 네, 아프리카 전역을 쭉 싹 쓸고 오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취재하면서 어떤 단체가 가장 아프리카에 좀 구체적으로 활동을 또 하고 있었는지. 예, 뭐 가장 이렇게 뭔가 생각하지 못했던 좀 그런 단체가 가장 활발하게 했던 단체가 바로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그렇죠. 예, 저도 내용을 교회. 보니까 꽤 많은 나라에 가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는 아프리카 선교 순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간 김에 여러 나라들을 돌고 오는 거예요. 그 돌고 올 때마다 큰 이런 집회를 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모였던 주민들,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튼튼하다라고 봤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집회 이후에 사랑하는 교회의 지교회가 되겠다고 자처했다는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큰 믿음 교회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비기독교인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전광훈 씨하고 함께 나란히 그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인물 중에 변승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는 큰 믿음 교회였다가 이름을 사랑하는 교회로 바꾸어서 뭐 정치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교리적으로는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으로 규정되어진 단체거든요. 근데 또 아프리카 선교에 그렇게 열심히 할 거라고는 이번에 조차장 기사를 보면서 저도 좀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생하게 조차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그래도 월간 탁소장 나름 좀 균형 있고 깊이 있었던 내용들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요 네 가지 뉴스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은 이미 저희가 동영상으로 또는 기사로 잘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댓글들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저희가 댓글들에 일일이 다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메일로 혹시 보내주시면 필요한 것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 인사 조차장도 옆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제가 큰 절까지는 못 드리겠고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인사드리고 오늘 월간 탁소장 2월달 시간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립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